안녕하세요. 교토 한 달 살기 이야기 세 번째를 들려드릴 지구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그 5월 2일부터 또 며칠간 끊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한 달 살기가 굉장히 귀한 기회이고 또 다시 올 수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노트를 한 권 구입을 해서 그날 있었던 일, 뭐 또 스케줄이라든지 갔다 왔던 장소라든지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보면 그때 그 기록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5월 2일은 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며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숙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적은 냉장고 옆에 분리수거함이 있어서 조그매요.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뭐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대로 병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그냥 그 분리수거 우리 같으면 종량제 거기다 넣으면 된다고 하면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시민들은 그 수거하는 날짜가 우리나라처럼 요일별이 정해져 있는데 요 숙소는 외국인들이 계속 며칠 만에 왔다 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기들 사무실 옆에 거기에 그큰 쓰레기통 박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분리수거 했는 채로 집어넣어 놓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치우겠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숙소 옆에다가 갖다가 버렸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골목에 푸른색 이게 큰 망이 있어요. 큰 망이 있어가지고 분리수거하는 날이 되면은 차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와요. 그러면은 그 망을 덜셔가지고 분리수거된 쓰레기 봉투가 색깔이 요일마다 다르더라고요. 하루는 흰 색깔, 하루는 약간 노란색빛. 이래서 그걸 줄을 쭉 씌워가지고 그 푸른색 망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딱 덮어 놓으니까 길거리에 쓰레기 날릴 일도 없고 동물이나 뭐 새들이 쪼아서 훼손시켜서 거리를 어지럽힐 일도 없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걸 수거하고 나면은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망들은 착착착 접어가지고 뭐 집안에 간수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또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딱 넣어놓든지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웃집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길거리 뭐그 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개도 없고 낙엽이 몇 개 요래 떨어지니까 이 할머니가 조그만 쓰레받기랑 조그만 빗자루를 들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나오셔가지고 쓸고 계셔가지고 다 드리겠다 했더니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하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같이 뭐 몇 개 안 되는 이파리지만은 주워가지고 그 거리 청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보니까 이 할머니가 거의 매일 거동이 좀 불편하셨어요. 한 70대 중반쯤 되셨다는데 그 집은 자기 집인데 지금 뭐 조카랑 같이 살고 있고 결혼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국인들 자기도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연수 받으러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으셔서 그 할머니 계시면은 인사하고 같이 거리 뭐 이파리 같은 거 줍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인사하면서 혹시 김 좋아하시면은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있는데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다 하면서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정신적으로 자기가 감동을 받았든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은 평생을 갖고 물건을 받았으면은 바로 돌려준다. 뭐 감사를 표한다 이런
나름 문화가 있는지 일본인들은 이 조금만 선물 같은 거를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바로바로 즉각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날은 33간당이라고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뭐 답사기 뭐 교토편이 있는데 거기 저도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찾아봐도 그 유홍준 교수가 쓰는 그 문화유산 답사기의 교토편에 나오는 걸 읽어보니까 참고가 많이 됐거든요. 이 33간당이라는 것은 유홍준 교수가 굉장히 이 감명을 받았던, 이 충격을 받았던 장소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그 어느 도시 큰 대도시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 지역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인데 교토에 와서 교토 박물관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아주 섬세한 부처님이 있는데 너무 예쁘더래요. 너무 인상 깊게 보았는데 그 설명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도쿄 박물관에 있고 지금 하나는 교토 박물관에 있다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감명보고 받고 나왔는데 길 건너에 바로 33간당이라고 산주 상견다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입구에 사람들이 한 몰려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았더래요. 그래서 입구에 왜 이리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빠지는가 싶어서 들어가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거기서 있었던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 했어요. 그만큼 이 천계에 한 개도 감명을 받았는데 이 천계의 불상이 일일 정대로 해서 막 쫙 서가 있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 정원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산주 상견도라고 자기는 우리나라는 99칸 대굴 같은 집이 있는데 33칸이 뭐 그리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건물 길이가 120m 정도 돼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 일렬로 쫙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이 건물 자체도. 그리고 이제 매년 1월 15일 되면은 활쏘기 대회가 거기 텐마루에서 열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장관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마희의 신궁이라고 그 위에 올라가면 신사가 하나 있는데 이 신사는 뭐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신사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가 있는데 뭐 교도시 지정 오래된 뭐 수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시간이 나시면은 이마희의 신궁이라고 가셔서 그 고목만 뭐 신사라든지 뭐 저런 뭐 또 종교적인 이유로 별로 또 관심 없으신 분도 있지만은 이 오래된 몇백 년 전에 고목이 뭐 엉이가 뒤틀려지고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이 신령스러운 모습을 봐도 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월 3일은 시모가모 신사라고 그 아오이 축제가 뭐 교토에 몇 대 축제가 있어요. 뭐 기온 축제라든지 뭐 아오이 축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 카라스마센을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축제 내용은 우리하고는 별로 관심 끌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뭐 옛날에 뭐 해안 시대에 복장을 해가지고 뭐 그 왕족들이 행렬을 이렇게 뭐 말을 탄다든지 가마를 탄다든지 해서 지나가는 행렬인데 뭐 좀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루해요. 그 조금 이제 뭐 다이나믹했다는 게 뭐 말 타고 관역을 이렇게 할로 맞추는 건데 뭐 그것도 뭐 그냥 그렇지 뭐 되게 좋았다 이런 건 없고 사람들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이제 특징이 이 가모 집안에서 이 몇백 년 동안 이 제주를 맡아오고 그리고 20년마다 이 신궁을 이렇게 교체를 한대요. 이 그 석재 그 나무들을 전부 해체해가지고 그거는 다른 절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고
자기들은 계속 그걸 20년마다 교체했는데 그게 뭐 1000년 이상 계속돼 왔다 이렇게 책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들여서 20년마다 새로 짓는가 봤더니 입장료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갖고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그 화분을 2개 사가지고 저도 한 달 살기 때문에 그 입구에 일본인들은 집 안에서 이 전통주택으로 집안에서 화분을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적인 태양이 들어오지 않고 전부 집안에서 간접 조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집 밖에 그 길가에 문 앞에 꽃들을 많이 내놓고 키우거든요. 골목골목에 보면 집집이 뭐 꽃으로 많이 이렇게 앞에 예쁘게 이렇게 해놓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집 안은 꽃을 화분을 들여놓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집 밖에 이렇게 내놓는데 저도 2개를 사가지고 그 문 앞에 입구에 양쪽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은 교세로 미술관에 이제 갔었는데 입장료가 상당히 좀 비쌌어요. 1인당 1,800엔 우리 돈으로 뭐한 만 몇천 원, 만 5, 6천 원 되니까. 근데 교세라는 게 세라믹 우리가 주부들은 잘 알아요. 그 세라믹 칼 같은 거 사서 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교세라라는 이 기업은 우장춘 박사라고 옛날에 그 씨없는 수박을 개발했는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의 사위가 교세라 기업의 회장이었다. 이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안신궁을 그 바로 건너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신궁이라고 궁이라고 이름이 붙으면은 여기는 황실과 연관이 되었을 때 궁이라는 이름이 붙는답니다. 아니면은 신사인데 그래서 해양 신궁도 이 신궁이 만들어진 게 크게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교토가 뭐 1500년간인가 그 수도로 있다가 에도로 옮겨가고 난 뒤에 교토 시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해안 그 도리라고 굉장히 큰 도리가 있어요. 거기 도리도 짓고 그 해안 신궁도 지었다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궁 안에 600엔을 내면은 그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이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구경하시고 하면은 그 굉장히 안에 연못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앉으실 곳도 있고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적은 애가 도착을 해가지고 동복사에 한 번 더 갔었는데 딱 4시만 되면은 문을 닫아요. 정각 4시에 창구를 탁 닫아버리기 때문에 표는 구입을 못 했고 그냥 밖만 이렇게 경내만 구경하고 저녁 먹을 반찬거리 사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5월 4일까지 이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5월 5일은 이제 큰애 식구들이 뭐 4명하고 사돈하고 오셔가지고 그 친구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그날은 조금 오전에 조금 바쁘게 또 설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분이나 동복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숙소랑 가까워가지고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보 겸 그래서 동복사를 갔었는데 그 동복사라는 절이 굉장히 큰 데다가 내 입장권을 두 군데에서 끊는데 한 군데는 통천교라는 정원에 갈 수 있는 티켓과 또 그 본전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2가지를 끊는데 애들은 갈 때마다 이게 시간이 급하게
가서 또 도착은 별도에 도착해서 동북사까지 가면은 시간이 그래도 좀 걸려가지고 그 뭐 통천교만 봤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 큰애 식구들도 통천교밖에 구경을 못 했어요. 그 시계머리 미래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정원 설계자가 만든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은 그때까지 못 봤습니다. 시간이 4시만 되면은 창구를 탁 닫아버리고 뭐 여측 없이 닫아버리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이상은 표를 구매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